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나요? 방금 투부정사까지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동명사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동명사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항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동사 in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동사 ing에 대해서 말을 할 거다. 동사 ing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전에 투부정사, 방금 배웠었던 투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부정사는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고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죠. 그러면 문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 뼈대를 이루는 역할을 하죠. 주어나 목적어, 보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명사 뒤에 붙어 있으면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뭐 할 명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그냥 수식 어구입니다. 그 부분만 괄호로 쳐서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석은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투부정사는요,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부사로 쓰였을 때도 얘는 수식이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일단 다 나오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해석은요, 뭐뭐를 하기 위해 혹은요,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동사 ing 한번 볼게요. 동사 ing. 동사 ing가 동명사일 때는 걔는 명사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이게 동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문장 안에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투부정사처럼.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석은요, 얘도 역시 뭐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영어에서 동사 ing가 동명사만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큰 틀에서 보잔 말이에요. 동사 ing가 또 뭐도 있나요? 형용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형용사.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얘를 분사라고 하죠. 분사.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수식이죠, 수식.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석은요, 뭐를 하는 중인 요렇게 해석이 되는 분사도 당연히 있겠다. 근데 동명사 외에 다른 곳에서 배우잖아, 분사를요. 그리고요, 동사 ing가 부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진짜요? 응. 주어, 동사, 목적어가 먼저 다 나와. 주어는 목적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부사처럼 쓰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연히 동사하고의 관련성을 잡게 되는 거고요. 나는 책을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니 뭔 소리야.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영화 보면서 어떤 동작했다라는 동작을 꾸며주는 말처럼 보일 수 있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부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때는 문법적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해석은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사 ing도요, 투부정사처럼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다 쓰이는 게 가능해요. 투부정사는 배울 때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을 다 말을 해주는데 동사 ing는요, 동명사에서 찔끔, 분사에서 찔끔,
그리고 뭐 분사 구문에서 찔끔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상황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대에 다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번 챕터는요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 분사하고 분사 구문을 제외하고 동명사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한번 보자. 자, 다 쓰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 주목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동명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가 되겠다. 왜 여기냐? 여기까지가 되겠죠. 뭐뭐뭐뭐를 하는 것은 동상을 만들 수 있다, 이끌 수 있다. 그리고 목적어 위치로도 쓰이죠, 여러분들. 즉 일반 동사 뒤에도 나올 수가 있죠. 동명사가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닌 이 동명사를 써줘야 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좀 즐기세요.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enjoy나 avoid, mind, imagine, consider, appreciate, postpone, deny, finish, give up, put off 등등의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동사를 쓰고 싶을 때에는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특히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모를 법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consider 다음에도 사실 뭐 consider가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거죠.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봐봐. consider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 선생님 consider는 오형식이라서 주어는 고려합니다.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오형식이라서 consider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예요. 오 따봉 맞아.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오형식이고 하지만 삼형식에서 주어는 고려합니다. 어떤 동작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라고 삼형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얘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쓴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imagine 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일 때도요. 이 뒤에 동명사를 쓴다라는 거. imagine 다음에 동명사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죠. 거절하다, 거부하다는 refuse, deny 두 개의 뜻이 있는데 refuse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deny 다음에는 동명사를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뒤로 미루다인 postpone이나 put off도 뒤로 미루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delay도 뒤로 미루다입니다. 그 뒤에 동명사를 써줘야지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써줘야 된다. 물론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가능하고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때에는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전치사 다음에 ing 쓰거나 명사 쓰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조금 고급적인 문제가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ing도 가능하지? 네. 그리고 사실 명사도 가능하잖아. 그때 둘 중에서 뭐 고를래?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더 더럽지 않냐?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analyze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analyze? 분석하다죠. 분석하다. 그러면 동명사는 뭡니까? analyzing이 되는 거고요. 명사는 뭐예요? 분석. 그거는 analysis가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나왔어. I'm fond of 이렇게요. I am fond of. 그럼 여러분들 fond of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like하고 뜻이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전치사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analyzing을 쓸 거냐 아니면 analysis를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
이런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아니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고르라는 거야. 근데요, 동명사랑 명사는 차이가 있어요. 동명사의 해석은 뭐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하는 것이에요. 뭐를 하는 것. 동명사는 뭐를 하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명사는 딱 그냥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뭔 차이가 있냐면 analyzing은요 뭐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analysis는 그냥 분석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요 뒤에 말이 나왔잖아. 뒤에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는 좋아합니다. 데이터를 분석. 이건가요? 아니면 나는 좋아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이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이 동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동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동명사의 목적어가 없다, 이럴 때는 답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좋아해. 뭐를 좋아해? 분석을 좋아합니다. 분석을 좋아한다. 이때는 이게 답이겠죠. 나는 분석을 좋아합니다. 되셨죠? 아니면은 에너마시스 다음에 데이터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이 명사하고 이 명사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뭐만 넣으면. 뭘 넣으면 돼요? 전치사 넣으면 되지. 그러면 데이터의 분석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이 갖고, 사실 너무 많이 갖고 이거는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 쓸 거냐 명사 쓸 거냐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됩니다만, 만약에 이 뒤에 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명사까지 붙어 있다면 이때는요 얘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동명사가 답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사가 ing하고 명사 형태가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develop 그러면 developing, 그리고 명사는 development, 이렇게 좀 다른 거 갖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동사 ing랑 명사의 형태가 다른 동사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다. 되셨죠? 보어는 뭡니까? 보어는 주어는 뭐다, 얘가 곧 뭐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My hobby is sleeping all day,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취미는 하루 종일 자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고 또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내 취미는 하루 종일 자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 말은 알겠어요. 그런데 원래 주어가 나오고 동사 ing가 나오면 진행형 아닌가요? 주어는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면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잖아, 보어로.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다 이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ing가 형용사라면 뭐뭐 하는 중인이란 분사였죠, 현재 분사. 그러면 그게 쓰였을 때에는 자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그럼 선생님 이게 동명사인지 문제문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맥을 보시면 돼요. 문맥이요. 여기가 많이 하니가 아니고 그냥 텀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탐은 하루 종일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탐은 하루 종일 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 분사를 해석하시겠죠. 그래서 이 앞에가 뭔지에 따라서 사물이라면 이게 동명사처럼 보이는 게 맞고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다행히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라면 뭐뭐 하는 중이다로서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시 사람이라면 뭐뭐 하는 중이다. 사물이라면 그 사물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게 별로 없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어우,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나왔네.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투부정사만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동명사가 있을 때 그 앞에다가 뭐 써주면 되냐? 글씨 읽기가 참 부담스럽네. 동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아니면 목적격을 그냥 붙여주면 ing가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동명사일 때 그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붙여주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의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의미상의 주어를,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학습할 때 사실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동명사가 나온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사이거나 분사 구문이 아니라 동명사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나왔을 때 이게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이거를 따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어디서 나오냐? 크게 보면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한 동사들 뒤에 나오죠. 그 특정한 동사는 아까 봤었던 give up이나 mind, enjoy, avoid에 해당하는 그러한 동사들 뒤에 ing가 나옵니다. 그때 동명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주어 동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올 때 얘도 동명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주어 동사 다음에 ing를 쓰거나 그냥 주어 동사 전치사 다음에 ing를 썼을 때 이 ing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이 ing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러면 따져보자. 예시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I give up, I give up, 뭘 give up 할까? studying? I give up 말고요. mind 한번 해보자. mind가 뜻이 뭡니까? 싫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싫어하다. I mind opening the window.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싫어해. 뭐 하는 걸 지금 안 좋아해요? 창문 여는 거 싫어해. 나 창문 안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창문을 열려고 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I mind opening the window. 그러면 그걸 들은 애가 저 사람이 지금 창문 여는 거 싫어한다고? 창문 안 열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꺼린다. 나는 싫어해. 창문 여는 걸 지금 싫어해. 그렇죠? 나는 창문 여는 거를 꺼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좀 애매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 am proud of being a doctor. 자, 이거 한번 봅시다. I am proud of being a doctor. 그럼 나는 의사인 것에 자랑스럽다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eing a doctor를 당연히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나죠. 내가 의사인데 그것에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 갑툭튀로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am proud of her being a doctor.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자랑스러워. 누가 의사인 게 자랑스러워? 그녀가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요. I mind Tom opening the window 이러면 무슨 말인 거예요?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누가 열려고 하는데 탐이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동명사라는 거를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imagine running dry. 그래서 말라버리는 것을 생각해보자. imagine 다음에 동사 ing 쓴다라고 배웠잖아 앞에서. 그래서 말라버리는 걸 신경 써보자.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근데 뭐가 말라요?
감히 만드는 것을 신경 써보자. 이렇게 되셨죠. 아니 선생님,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며요. 아니 인칭일 때는 me, my, you, your, him, his 이런 게 다 가능하겠지. 근데 그냥 명사일 때는 목적격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만약에요 I mind Tom opening the window 이러면 이게 무슨 격으로 쓴 거야? 수요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이잖아. 아 선생님 왜요? 아니 I like Tom 이렇게 쓰잖아. 아 목적격일 때는 그냥 명사만 띡 써주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목적격이면 수요격은 뭔데요? 아, Tom 쓰지. 이것도 가능해요. I mind Tom's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를요 그러면은 어차피 her가 소유격, 목적격 둘 다 되는 거지만 남자애로 써보자면 이거를요 I am proud of his being a doctor 이것도 되고요. I am proud of him being a doctor 이 둘 다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목적격으로 쓴 거예요.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동명사인지를 알아차리시고요. 아 맞아. 임해진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였지. 아 맞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거였지. 그 다음에 아 맞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거였지. 이 동명사를 먼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너 동명사지?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면 아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래서 누가 뭐뭐인 것, 누가 뭐뭐 하는 것,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명한 영화배우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근데 누가요? 그녀가 유명한 배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다시 해야 되나?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라서 뭐가 뭐뭐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요거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인식이 필요한 것은 언제 동명사가 튀어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두 개의 상황은 이 상황이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magine이나 deny나 뭐 give up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구나. 이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으면 네가 의미상 주어라서 뭐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가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가이드를 주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에 나의 학습 방법이 이게 됐을 때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거를 지금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동명사가 먼저 이때 나오는구나를 먼저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였을 때 누가 뭐뭐 하는 것이구나. 동명사의 시제와 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이제 좀 뭐냐면 동명사의 시제와 태라고 하지만 얘는요 동명사뿐만 아니라 분사 구문에 있어서도 즉 부사로 쓰이는 분사는 아니에요. 분사는 아니고 이제 분사 구문에 있어서도 이게 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봤을 때 분사 구문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투부정사를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동사 ing도 그냥 쓰일 수 없어요. 이렇게 됐지? 주어, 동사, 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 전치사, 동사 ing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여기에 시제가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 am proud of being a doctor. 그러면 지금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 이잖아요. 근데 I was proud of being a doctor. 그럼 I was proud. 옛날에 자랑스러웠어. of being a doctor. 그 당시에 의사였던 게 자랑스러웠다. 자연스럽게 여기 ing의 시제는 이 앞에 있는 동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I minded opening the window. 그러면은 창문 여는 것을 꺼렸다.
예전에 창문 열려고 누가 했었는데 그거를 나는 그 당시에 꺼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 동사보다 더 옛날임을 나타내주고 싶어. 더 옛날이야. 이 동사보다 더 옛날. 그러면은 ing의 과거형은요, having pp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aving pp야. having pp가 동사 ing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옛날, 그러니까 뭐뭐를 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뭐를 했었던 것. 아, 근데 너무 선생님이 속상한 게 뭐냐면 having pp만 나오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having pp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뭘 정신을 못 차리냐면 선생님이 이 질문만 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having pp는 애들아 능동이냐 수동이냐? 아, having pp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당연히 능동이지. 왜? 아니 수동은 BPP의 형태 아닙니까? 아 근데 B도 없잖아. 근데 왜 얘가 수동이야? 선생님 PP 있으니까요. 아니 영어는 BPP는 수동, have PP나 had PP 얘네들은 능동이잖아. 그러면 지금 having PP는 BPP랑 가깝냐? have PP랑 가깝냐? have PP랑 가깝잖아. 그러면 능동이지 수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BPP로 되어져 있는 게 수동이지. 얘는요 능동입니다. 그러면 뭔데요 얘는요? 아니 그냥 ing의 과거형인 것 뿐이야. 과거형,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능동 수동을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I am proud. 그러면 언제 자랑스러워? 나는 지금 자랑스럽지? 만약에 of being a doctor 이렇게 쓰면은 언제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라는 겁니까? 지금 의사인 것이 자랑스럽다. 왜? 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ing를 쓰면. 근데요 이게 I am proud of having been 이렇게 썼다라고 쳐볼게요. having been a president.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대통령을 만나기 쉽진 않죠. 근데 옛날에 대통령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뭐 또 누가 있었니?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옛날 대통령이고 지금 고인이 되셨죠. 김대중 대통령이요. 실제로 만나봤어. 근데 그 만났을 때에도 되게 자랑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아,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지. 근데 지금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잖아. 지금 자랑스러워요, 맞아. 이거는 언제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지금 자랑스럽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아니면 옛날에 했었던 것에, 예전에 했었던 것에.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having, pp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옛날에 뭐 했었던 것.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러워했다. 여기 앞에 있는 동사보다 더 옛날 일을 나타낼 때 having pp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걸로 바꿨냐면 능동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만났잖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동작하는 건데 직접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잖아. 되셨죠? 그러면요 이제 수동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동 얘기하기 앞서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동명사도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이럴 수 있다고 했지? 분사구문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했죠. 분사구문에서도.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이런 거잖아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ing 하면서 이렇게요. 그럼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뭐 하면서. 이러면 여기 있는 이 ing가 물론 이제 얘는 부사이긴 하겠습니다만 얘랑 시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밥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다. 그럼 얘가 과거면 이렇게 ing 써있으면 얘도 과거에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달리고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럼 지금 달리는 중이야. 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시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얘를 과거로 좀 써줘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having만 쓰는 게 아니지 having pp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having pp요. 그러면은 이 동작보다 과거에 일어났던 동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기 때문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를 했었고 나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g도 있겠지만 이게 뭐뭐 하는 것이라면 뭐뭐 되어지는 것도 있겠다. 얘의 수동은요 당연히 being pp 이렇게 생긴 애도 있겠죠. being pp. 그러면 얘야말로 bpp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가 수동태가 되는 거죠. 해석은요 뭐뭐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그리고 얘는 수동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두 개를 합친 having been pp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뭐뭐 하는 것인데 옛날에 뭐뭐 했었었던 것 그러면 having pp고요. 뭐뭐 되어지는 것은요 being pp고 이 두 개를 섞어갖고 옛날에 뭐뭐 되어졌었던 것 그러면 having been pp가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아셨죠? 그리고요 분사 구문일 때도 수동으로 쓸 때 being pp를 쓰는 것이 가능도 하겠습니다.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뭐 되어지면서 이렇게 가능하죠. 물론 분사 구문일 때는 being자나 being자가 이렇게 또 생략이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자, 뭐 분사 구문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는요 좀 추가적인 요소니까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예시 보고 이제 마무리하자. He denied. 그는 부정했습니다. deny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 맞죠, 여러분들? deny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 맞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이 부인한 것보다 더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부인을 했었죠. 근데 뭐에 대해서 부인을 했냐면 having pp 썼잖아. 예전에 어떤 동작 했었음을 그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동사보다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ing 쓰여져 있으면 이 ing는요 이 앞에 나온 동사하고 시제가 원래는 똑같다고. 근데 having pp를 써주면 이 동작보다 더 옛날에 한 동작임을 나타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부인했어. 가방에서 돈을 가져간 거를 부인했다. 그러면은 그가 부인한 것보다 더 옛날 일인 가방에서 돈을 빼간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having pp가 맞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아빠는 반대했습니다. objective to 여기서 to는요. 또 이제 전치사니까 to 부정사 아니에요. 전치사니까는 ing를 쓰는 건데 ing를 썼으면 아빠가 직접 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being pp 나와졌으니까 뭐뭐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빠는 반대합니다. being treated like a criminal. 죄인처럼 취급하다가 아니고 취급되어지는 것에 거부합니다. 이런 말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having been humiliated 이게 창피를 주다이고요. be pp니까 창피를 당하는 것이겠죠. 근데 또 막 have pp까지 들어가면서 수동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예전에 창피 받았었던 것에 대해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부정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문장은요 되게 중요해요. 사실 되게 중요해요. 고급입니다. 고급. 여러 개의 문법 사항들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쓰이는구나. deny 다음에 ing였지, 전치사 다음에 ing였지, of 다음에 ing였지. 근데 그냥 ing를 썼었으면 앞에 있는 동사하고 시제가 똑같다 그랬지. 여기도 현재니까 그냥 ing 쓰면 여기도 ing도 현재 일어난 거. 여기 과거니까 여기 그냥 ing 나와줬으면 여기 ing 동사가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거. 근데 막 having pp 쓰면 얘보다 더 과거랬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옛날 일이겠네. 현재 다음에 have pp 썼으니까 현재 부끄러워하는데 옛날에 어떤 동작 했던 것에 대해서 창피해하는구나.
근데 어떤 동작 하는 건데 PP까지 쓰였으니까 아 뭐뭐 되어졌었던 것에 대해 지금 부끄러워하는구나. 이거를요 여러 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다다다다다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알려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직접 느껴봐야지.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걸 완전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지금 3개밖에 안 나왔잖아. 니네가 영작을 해보라고. 니네가 영작을 해보고 선생님 이런 의도로 이런 시제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썼는데 이게 맞게 된 겁니까? 한 5개, 많게는 10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썼잖아? 그러면 그냥 그게 니네께 돼.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것만 수업만 듣고서는 한 5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50% 배웠잖아. 근데 이걸 나중에 또 언제 배울 것 같아요? 1학년은 내년에 배울지도 몰라. 아니면 다음 문법책. 근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겨울 때 배우겠지. 그럼 그때 까먹지. 그리고서 새롭게 배우겠지. 그럼 그때도 50%야. 그리고 내년으로 가겠지. 그러면 또 그때 배울 때도 까먹겠지. 그 상태에서 배우면 그때 또 50%야. 계속 50%야. 아니 선생님 저 안 까먹을 수 있는데요? 까먹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되셨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 다음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무조건 암기. 지금 시간이 조금 그나마 있을 때 이거 무조건 암기. 전치사 to와 분명사가 쓰인 표현. 지금 여기서 보이는 to는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ing를 써야 된다. 와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네. 와,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온 건데? 와, 진짜 잘 나왔다. 여기서 나온 to는요,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선생님 저 to 부정사 만들었는데 잘했죠? 아니, 잘 못했어. 이 다음에는 ing를 쓸 수 있는 거. 이거 암기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이미 암기되었다니까? 그리고요, 이거를 지금 읽어줄 필요가 없죠. 그냥 니네가 암기하면 되는데 하나 안 하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동명사 이 부분은요 한 2번, 3번 써도 있었으면 좋겠어 노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추가시킬게요. contribute는요 뭐뭐에 기여하다, 헌신하다인데 영어에서 헌신하다, 기여하다가 contribute 말고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dedicate to 동명사. 그리고요 devote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헌신하다, 기여하다, 그 다음에 to 동명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to가 왜 전치사냐면 사실 암기하니까 선생님 전치사죠 이런 것도 있지만 전치사 to의 의미는 뭡니까? 전치사 to 뭐야? 뭐뭐로 어디에 이런 거죠. 근데 한글 해석이 아니라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거에 이런 뜻이야. 저기 있는 거, 저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다 이런 뜻이죠. 여기 커미티드 또 나왔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보세요. look forward to 동사 ing. 나는 앞으로 일어날 저거를 맨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대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맨날 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에 적용하다. 저기 있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용해 보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to는요 그냥 외워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저거에 있는 그 전치사의 의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뭐뭐에 반대하다. 저기 있는 저거에 나는 반대해. 일로 오지마. 거기 있어. 난 저거에 반대해.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냥 투부정사처럼 I need to 이런 거랑 다르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I want to. 이 다음엔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 되지. 왜? 나는 원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있는 to는요. 저거에 대해서 원한다고 그런 느낌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치사의 느낌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 난 다 알고 있다. 니네는 모르는 거지. BG 동사 알겠지. 뭐 하는데 바쁘다. have a difficulty 동사 알겠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것들 온 동사 ing 뭐뭐 하자마자 was 동사 ing 뭐뭐의 가치가 있다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모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주어는 막습니다. 목적어를 뭐뭐 하는 거로부터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애들이 몰라 2학년이면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학년이면은 여전히 이걸 헷갈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 다음에요 used to 동사 이렇게 쓰면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고요. 주어 is used 그러면 주어는 사용되었다 뭐뭐 하는데 혹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동태에다가 투부정사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is used to 그러면은 뭐뭐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A인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ing 써야겠죠. 자 이거요. 이거를요 1차적인 것은 암기를 하시고요. 암기가 됐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쉽게 쏙쏙 맞추는 거 아닙니다. 해석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문맥 판단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Nicknames are used. 닉네임들은 사용되어집니다. 표현하기 위해 무슨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되셨죠? 이렇게 문맥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이 이 문장들을 읽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읽으시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이 또 소요가 됐는데 동명사 수업 우리가 잘 했고요.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시고 아까 나왔었던 관용 표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서 노트 정리가 그것도 되어져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지금 조교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요 이 월수금에 해당하는 날에 여러분들 올린 사진을 가지고서 지금 제대로 했는지 단어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요 이걸 다 지금 수집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도 보면서 아 누가 어떤 문제를 맞추고 있고 어떤 문제를 틀리고 있고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반하고 심화반이 있고요. 심화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 조교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너무너무 글씨도 예쁘게 써서 잘 올려주고 있는 우리 심화반 친구들 물론 한 놈이 안 하고 있어. 한 놈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땡큐 최고. 안녕.